네, 안녕하십니까. 유기농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마늘을 최고 다수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행농사로 하신 분들은 최고 다수화 하신 분들 중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7kg에서 9kg 정도를 생산하신 분이 다수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7kg 내지 9kg 플러스 2kg 내지 3kg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중에 보통 마늘이 1등품은 가격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만 2등품이나 3등품 이런 품등이 생산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소득이 인건비도 안 나오고 농비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품만이 시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또 소득이 보장된다. 그러면 최소한도 1등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농가들이 1등품 하려고 다 노력하겠지요. 그렇지만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많은 면적을 하려고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토양 관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대충적으로 보면은 다수화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보면 퇴비를 먼저 쓴다 할지 아니면 화학비료를 대충 해서 관행으로 농사 짓고 그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농사가 잘 안 될 겁니다. 인삼재배를 하기 위해서는요, 1년 내지 2년 전부터 애정지 관리를 해서 토양에다가 풀을 재배하고 호밀이나 헤어리 배치 이런 것을 비워서 여름에 갈아엎고 또 토양 검사를 해서 석회를 뿌린다 할지 이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정지를 만든 다음에 봄에 3월, 4월 달에 정식을 보통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들여서 하는데 마늘밭 같은 데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수화가 하려면 토양을 먼저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첫째는 마늘을 심고자 하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물을 잘 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배수가 잘 될 수 있느냐, 그런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양을 적정치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돼요. 토양 12처방사를 한다 할지 본인이 토양 측정기를 해서 잴 수는 있습니다만은 마늘은 특히 산성 땅을 엄청 싫어합니다. 보통 서적에는 산도가 5.5에서 6.5로 되어 있는데 재배지에 보면 6.5에서 7.0 정도 때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6.5에서 7.2 정도를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토양에 직접 산도를 측정해서 토양 석회를 뿌린다 할지 말다 할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을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보시고 석회를 시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산도를 1도로 올리려면 생석회는 300평에 6포, 고토석회는 9포 반 정도를 뿌려야 1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인 토양이 5.5다. 그럼 6.5 정도 올리려면 생석회는 6포, 고토석포는 9포 반 이상을 뿌려야 6.5 이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보통 관행으로 이제 하신 분들은 주로 퇴비를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분은 퇴비 쓰고 유박 비료를 쓰고 또 화학 비료를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추천하고자 하는 비료는 여기에 있는 광업 플러스를 추천합니다. 이 비료는 어분이 60%, 골분이 20%가 함유한 수협에서 만든 최고급 비료입니다. 전남에 만드는 곳이 전남 서부 어류 양식 수협에서 남해안에 이제 광어 양식장에서
회사를 수집해서 어분을 만들고 직접 어분을 만든 다음에 이 고급 비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에 더러 어분 비료를 수입 어분을 가지고 어분 비료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비료는 수입 어분이 A급은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급 아니면 C급 정도 그런 어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적인 면에서 국내 어분을 가지고 만든 수입 광업 플러스보다는 질이 결코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광업 플러스를 유기질 비료를 그러면 얼마를 뿌려야 되느냐? 100평당 3포에서 5포 정도 뿌리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유기질비 하신 분은 5포에서 6포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본인 토양이 비호감 토양이라 할지 논 토양이라 할지 이런 데는 더 시비를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타 지역에서 광업 플러스를 100평당 5회 뿌리고 화학비료를 원해비료를 농가치 뿌렸는데 수확량이 생각보다는 그 지역에서는 탑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두 포 정도 더 뿌린 것도 괜찮다. 3포 뿌린 것보다는 한 2포 정도 더 뿌린다 하더라도 1000평에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광업 플러스 한 포에 2만원 잡고 20만원 한 20% 잡으면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테이프 뿌리고 화학비료만 뿌린 것이 아니라 어떤 농가는 마늘에 유황 성분을 더 해야 된다, 나오게 해야 된다 가지고 유황 칼슘이랄지 유황이랄지 유황 관련 비료를 더 뿌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광업 플러스를 뿌리면 마늘에서 나는 성분 알긴이라는 그런 성분이 유황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분이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광업 플러스를 한 100평에 3포에서 5포 정도 뿌리고 그 다음은 화학비료는 관행하신 분들은 보통 원해비료를 100평당 한 포 반, 2포, 3포 정도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봄에 또 추비를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추천한 화학비료는 광업 플러스 유기질 비료는 광업 플러스를 뿌리고 추천한 여기 보면 탑K라는 유럽 수입품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12, 6, 24 칼슘이 3%, 마그네슘이 2%를 함유한 구근류의 최고 적합한 비료라 하겠습니다. 가격은 한 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평에 한 포 정도 뿌리면 화학비료 뿌리는 금액이나 탑K를 뿌리는 금액이나 어찌 비슷할 겁니다. 또 몇천 원 정도 더 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1000평이다 하면은 2만원에 3만원 정도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량이 여러분들한테 답해줄 겁니다. 광업 플러스를 한 20% 정도, 20% 정도 더 줄이면 40만원 정도 더 줄 수 있고, 탑K를 만약에 뿌린다고 생각한다면, 몇만원,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더 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 해봐야 또 여러분들도 다른 이것저것 또 뿌릴 거예요. 한 40만원, 43만원 정도 더 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한 15만원 정도 뿌린다고 생각하면 불과해봐야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더 드는데 실제로 평당 2kg에서 3kg를 더 수확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2kg씩만 평당
수확한다면 1000평이면 2000kg, 또 금액으로 마늘 한 1kg에 2,500원 사면 500에서 600만 원 정도를 더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뭐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 1000평에서 수확량 비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비싼 비료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비료는 특히 원예용, 특히 고구마, 감자, 양파, 마늘 이런데 구근류에 적합한 비료로서 지금 어떤 원예 비료를 쓰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시기는 각 지역에 따라서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9월 20일부터 심기 시작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늦어지겠죠. 너무 일찍 심으면 벌마름이 나올 수가 있고 너무 늦으면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적정 시기에 심는 시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종구소독은 관행으로 하신 분들은 일반 합성 농약을 사다가 종구소독 하시면 좋겠고, 유기농 재배하신 분들은 석회보로네나 볼카노, 바오바 7500, 닷싹, 모두싹을 5시간 내지 6시간 침지 후 건져내서 건조했다가 정식하면 되겠습니다. 종구소독 할 당시에 밝은제라고 해서 수협에서 나오는 강불이라는 밝은제가 있습니다. 1kg에 20단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걸 종구소독 하는데 이것을 담갔다. 그 다음에 정식할 때 정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밝은제는 정식 후 7cm 내지 10cm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옆면 시비 한 번 내지 2번 정도 해주면 빨리 뿌리를 활짝을 해서 냉해 피해에 입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봄에 해동 후에도 이 비료를 한 2번 내지 3번 정도, 해동 시기는 보통 지온이 8도 이상 됐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처리해주면, 밝은제를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종구를 이제 심어놓고, 마늘을 심어놓고, 마늘 심는 사이사이에 이제 6줄로 심느냐, 8줄로, 13줄로 심느냐,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심는데, 마늘을 심고 나면 더는 어떤 것이 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심고 나서 발화가 안 되는 것은 보식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보식해주는 거 물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평에 한 구 내지 2구 정도가 결실이 나온다면 1000평이면 그 수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구를 보식할 때, 정식할 때 별도로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마늘 거기다가 정식을 같이 보식을 해주면 모종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가 정식이 되고 나서 모종이 안 나오는 종구만 그걸 뽑아다가 이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식을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한 톨이라도 제대로 나오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해동 후에 지온이 한 18도 이상 됐을 때 여기 보시면 광어 아미노산, 광어를 발효시켜서 액비를 만드는 이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을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옆면 시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약을 할 때 섞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을 꼭 옆면 시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광어 플러스를 추비를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추비로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다른 비료를 추비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 한 40에서 45일 정도 구근 비대가 시작되는데, 그때 구근 비대 시에 영양 성장을 생식 성장으로 전환시켜 줘야 됩니다. 그때 구근 비대제 화크네라고
이 영양제를 갖다가 연면 시비를 한 2번 정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수협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전남 서보리 양식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화큰에, 그 다음에 광어 액비, 그 다음에 강뿌리, 이런 거 다 수협에서 생산한 거네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마늘이 보편적으로 보면 곰팡이성이 성병충해가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해동 우회에는 석회보르덱이나 볼카노, 바오바 7,500, 닷삭, 모독삭 이런 것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연면 시비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종군 비대기에는 특히 수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장에 첫 번째에 어느 지역에다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있는데, 배수도 잘 돼야 되지만 물도 잘 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물은 보통 종군 비대기 때는 비닐 우개에다가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해줘서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랑에다가 물을 그냥 대줍니다. 고랑에 한 7, 80% 정도 물이 찼을 때까지 됐다가 빼고, 그것을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2-3번 정도 해주십사.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는 덜어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는 고랑으로 물을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비닐을 멀칭을 보통 검정 비닐로 많이 하는데, 검정 비닐이나 투명 비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투명 비닐은 생산성은 중부지방에서는 더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입증이 되어 있고, 잡초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 관리가 잘 할 수 있다면 투명 비닐로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는 시기까지 말씀드려서 포인트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유기농 사람들에서 마늘 9kg에서 12kg 생산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